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2장 정전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단원에 계속적으로 응용이 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정전계의 용어, 그리고 클롱의 법칙, 그리고 전개의 세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배워보는 정전계 파트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교재 보시면요. 물질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자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되겠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자 핵과 그 주위를 이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입니다.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이 입자를 양성자라고 하고 중성자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면, 동일하다면 우리는 이를 전기적 평형이라고 하여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성 상태이다. 여기까지 용어를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전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란 전기를 띠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전기를 띠는 입자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접할 용어인데요. 전하량이라는 친구는요. 말 그대로 전하의 양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전하량이라고도 하고 전기량이라고도 합니다. 이 친구의 단위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클롱이라는 친구를 씁니다. 단위로 클롱이라는 친구를 쓴다. 그럼 이제 전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하 중에서 우리가 전자라는 친구를 보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 대신에 음전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작성해보면 우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리고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으로 양성자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이므로 우리는 양전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양전하.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이는 플러스를 띠기 때문에 앞에는 플러스가 되겠고 전자에서 크기는 같고 부호만 다르게 됩니다. 즉 플러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성자까지도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라는 용어가 있을 겁니다. 자유전자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외부의 에너지가 이렇게 가해졌다고 했을 때 전자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들어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쉽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유전자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하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도체와 대전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체의 개념은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전류가 잘 흐른다. 이것과 같은 말이 뭐죠? 아까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전류가 흐른다와 같은 말이었는데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전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체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대전체의 개념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띱니다. 그런데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플러스 전기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대전체가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노랗게 외부에 에너지가 가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에너지가 가해지면 전자가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을 때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자유전자가 하나 나갔다고 할게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겠죠.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많게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양의 대전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에 외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전자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았는데 마이너스가 한 개 더 들어왔죠. 따라서 이렇게 음의 대전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전자를 잃었을 때를 양의 대전체가 되었다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전자를 얻었을 때는요. 음의 대전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체와 대전체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정전유도와 정전차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같이 제가 이 친구는 중성도체를 그려보았고 이 친구는 양의 대전체입니다. 이렇게 중성도체에 양의 대전체를 접근시키게 되면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 지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가까운 쪽에는 이와 반대 극성인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게 되고 그와 반대로 같은 극성인 친구들은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들은 이렇게 반대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는 음전하, 먼 곳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전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도체를 이렇게 완전히 포위합니다. 근데 이 도체를 이렇게 접지된, 즉 영전인 도체로 이 해당 도체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면 이 정전유도 현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를 정전차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전유도와 정전차폐를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정전계의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전계의 용어는요.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정이 의미하는 바는 정지된 전하를 의미합니다. 즉, 이 정지된 전하에 의해 전기적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정전계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이 정전계의 특징을 많이 묻습니다. 정전계의 특징으로는 에너지 분포가 최소인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상태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쉴 때 가만히 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에너지를 최소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상태이고 에너지 분포가 최소일 때를 말한다. 여기까지 정전계의 용어를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1번, 전자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어야 정확한 답이죠.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2번,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전류란 전자 이동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4번,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한다. 이것과 반대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를 도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자유전자를 얻은 도체를 양의 대전체라 한다. 이거 아니죠. 음의 대전체가 맞습니다. 우리가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지만 이때 자유전자를 얻었다면 전자를 한 개 더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음의 대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 그 다음 문제, 자유전자를 빼앗긴 도체를 음의 대전체라 한다. 이 부분은 양의 대전체가 돼야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중성일 때에서 자유전자를 빼앗겼다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의 대전체라 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번, 임의의 도체를 접지된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정전유도를 완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정전차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 정전계는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이다. 제가 정전계를 설명드릴 때 전계는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때 정이 의미하는 바는 정지된 전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에너지가 최소인 상태가 맞습니다. 9번, 정전계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정전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되겠습니다. 10번, 정전계는 전하의 운동에 의한 전기적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제가 이 정이 의미하는 바가 정지된 전하라고 했죠. 따라서 전하의 운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X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롱의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클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법칙인데요. 제가 전하를 우선 이렇게 플러스 Q1을 두고 R미터 떨어진 구간에 플러스 Q2를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는 R미터이다. 이때 이 두 전하 사이에 발생하는 이 힘에 관한 법칙인데 지금 둘 다 플러스 극성이죠. 즉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생기게 되고 이 친구는 반발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지금 플러스 Q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Q2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다른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 보면 힘은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이때 이 힘 F를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이 법칙에 대해서 공식으로 수식화된 것이 있는데요. 힘을 작성해보면 F는 4 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가 됩니다. 이때 힘의 단위이기 때문에 뉴턴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Q1과 Q2는 전하량을 의미하고 이때 R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지금 이 엡실론 제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진공 또는 공기 중의 유전율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유전율은 엡실론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이 친구의 단위는 페러 미터가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무엇이냐? 이 친구는요, 우리가 전하를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게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작성해보면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엡실론을 이렇게 씁니다.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예요. 이 엡실론 제로가 이 공식에 쓰인 엡실론 제로가 되는데요. 이 친구가 무엇이냐면 진공 또는 공기 중의 유전율을 말합니다. 이 친구가 엡실론 제로이다. 그럼 이 엡실론 S는 무엇일까요? 엡실론 S는 우리가 비유전율이라는 친구예요. 비유전율. 그래서 이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S를 곱해야만 이 유전율이 엡실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제로의 값부터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요. 또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됩니다. 이 역시 단위는 페러퍼미터예요. 유전율은 단위를 갖고 있는데 이 비유전율은요. 이 의미가 중요한데 이 B가 비율할 때 그 B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비유전율의 뜻이 이 엡실론 제로에 대한 유전율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작성해 보면 엡실론 S는 진공 또는 공기 중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에 대한 즉 엡실론 제로분의 유전율의 값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유전율 엡실론 S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진공 공기 중에 유전율이 아니라 비유전율을 계산해 볼게요.
엡실론 S는 결국에는 엡실론 제로에 대해서 이 친구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율은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 제로가 돼서 이게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자기 자신과의 비율은 1이 나오는 것이 되겠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공식에 나오는 이 각각의 Q1, Q2, R 그리고 엡실론 제로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클롱상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롱상수 K는요, 이 역시 진공 공기 중일 때가 있고 그냥 일반적일 때가 있는데, 일반적인 클롱상수 K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입니다. 이때 이 엡실론은 이 유전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4파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진공 공기 중에서의 클롱상수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K라고 하면 이 친구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에요. 여기는 엡실론인데 여기는 엡실론 제로가 되는데, 이 친구를요, 우리가 이 엡실론 제로 값을 알고 있죠. 이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이 결과가 대략적으로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숫자여서 이걸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여기 1이 있는 거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 말고도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남은 것이 R제곱분의 Q1, Q2이죠. 해주시면 R제곱분의 Q1, Q2이다.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제 다 살펴봤어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반발력, 흡인력을 좀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반발력은 서로 같은 극성일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쵸? 서로 같은 극성일 때. 자, 같은 극성이라고만 작성을 할게요. 그럼 같은 극성이란 것은 플러스 Q1, 플러스 Q2 또는 마이너스 Q1과 마이너스 Q2일 때죠. 그 친구들을요,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결국에 Q1과 Q2를 곱하게 되면 이 F의 값이 양수가 나옵니다. 그쵸? 플러스랑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곱해도 플러스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F를 구했는데 이 결과가 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반발력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흡인력을 계산할 때는 서로 다른 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극성. 그럼 여기가 플러스 Q1. 플러스 Q1과 마이너스 Q2일 때도 다른 극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Q1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Q2일 때도 다른 극성이기 때문에 흡인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이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해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F를 구했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이는 흡인력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플러스 20 마이크론 클론과 마이너스 3.2 마이크론 클론인 두 개의 점전화가 1.2m 간격으로 놓여 있을 때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또 어떤 작용력이 발생하는가? 우선 문제의 조건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선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클론이 있고, 이렇게 1.2m 떨어진 구간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3.2 클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클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클론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극성이 놓여져 있을 때는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은 이렇게 흡인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클롱의 법칙을 통해 나온 공식 있죠? F 다시 작성해보면 F는 4파이, 여기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엡실론 제로를 써주시면 돼요.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이다. 이거 말고도 있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때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분자의 q1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q2는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분자에는 아래 제곱이기 때문에 1.2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죠. 1.2의 제곱이다. 이를 계산기에 입력해 주시면요. 이 값이 마이너스 0.4 뉴턴이 나옵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는 0.4 뉴턴이 돼요. 그래서 1번에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1번에는 0.4 뉴턴 2번에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는 흡인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흡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F의 공식에 대입한 결과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흡인력인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보시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를 두었을 때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흡인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점전화 Q1, Q2 사이에 작용하는 클롱의 힘이 F일 때 이 부근에 점전화 Q3를 놓을 경우 Q1과 Q2 사이의 클롱의 힘은 F-이다. F와 F-의 관계로 옳은 것은 우선 Q1, Q2를 그려보면 이렇게 플러스 Q1 그리고 R미터 떨어진 이곳에 Q2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Q2 이때 이 두 전하가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F가 작용이 하겠죠.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 이 F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Q3를 놓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플러스 Q3를 놓았다면 이 Q1과 Q2 사이의 클롱의 힘, 즉 이 F가 어떻게 되냐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지금 보시면 클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즉 Q1과 Q2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공식을 쓰더라도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그리고 Q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여기에는 지금 Q1, Q2 그리고 엡실론 제로 R에 의해서 이 F가 결정되기는 하지만 이 Q3에 의한 값은 아닙니다. 즉 Q3에 의해서 이 힘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Q1, Q2 사이의 클롱의 힘과 이 Q3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전체적인 힘의 변화는 있겠죠. Q1과 Q3가 서로 반발하게 되어서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고 Q2와 Q3 사이에 역시 서로 밀어내는 이러한 반발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 색깔, 이 Q1과 Q2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식을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F와 F-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개의 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개의 세기는 클롱의 법칙의 응용 버전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 전개에 대한 용어부터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는 우리가 앞서 정전계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전개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개를 우리가 전장이라고도 하고요. 전기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표현법을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전개의 색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개의 세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문자를 이를 씁니다. 즉 이렇게 대문자 이로 표현을 하도록 하고 이 역시 같은 말을 찾아보면 전장의 세기 또는 전이경도 또는 절연 내력이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법을 잘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개의 세기인데 전개의 세기는요. 우리가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를 중요하니까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개 내에서 임의의 한 점에
단위 양전화. 이때 단위는 크기가 1인 친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클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양전화 플러스 1클롱을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개 내에 이미 한 점에 단위 양전하 플러스 1클롱을 놓았을 때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싶으면 그 곳에 플러스 1클롱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플러스 Q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R미터 떨어진 구간에 제가 이곳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플러스 1클롱을 놓았어요. 그럼 전개의 세기의 정의에 보면 이 플러스 1클롱에 작용하는 힘이 곧 전개의 세기 2가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끼리 있기 때문에 같은 극성이므로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겠죠? 따라서 전개 세기는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전개 세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클롱의 법칙과 굉장히 유사하죠? 클롱의 법칙은 이 구간에 플러스 Q2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가 Q1이었고 여기가 Q2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달라진 점은 이 Q2 대신에 플러스 1클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롱의 법칙에 의한 힘 공식을 다시 작성해보면 F는 진공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E를 보세요. E는 이 클롱의 법칙에서 Q2가 1클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Q2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는 Q1과 Q2, 즉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 2로 나눠서 구별을 작성했지만 지금 Q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굳이 1이라고 작성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개색이 있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F와 E의 관계를 볼게요. 지금 위아래를 관계를 보면 위에는 차이점이 지금 Q가 있냐 없냐이죠. 그래서 우리가 F에서 Q로 나누면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Q로 나눈다, 즉 Q분의 1을 곱한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F는 이렇게 작성할게요. 전개색이 2는 F를 Q로 나눈 것과 같더라. 그쵸?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이때 이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힘의 단위 뉴턴을 전하량, 즉 Q클롱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는 클롱이 와요. 그래서 전개색이 단위는요, 뉴턴 퍼 클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뉴턴 퍼 클롱이다. 단위도 챙겨가 주시고 이 관계식을 좀 더 풀이를 해볼게요.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고 F에 대해서도 작성할 수 있겠죠. F는 Q이다. 단위는 뉴턴. 그리고 Q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면 Q는 2분의 F이다 라고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클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F2Q에 관한 이 관계도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어서 이 클롱의 법칙에서 이 힘에 관한 공식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이다. 그러면 전개색이 2 역시 바꿀 수 있겠죠?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을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바꾸겠습니다. 남는 것은 R 제곱분의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제곱분의 Q이다. 이렇게 9 곱하기 10의 9승으로 작성한 이 공식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식을 챙겨보았고 다음으로 플러스 Q 그리고 마이너스 Q에 의한 전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Q부터 볼게요. 플러스 Q 클롱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을 두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플러스끼리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개의 세기가 작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구간에도 플러스 1쿨롱을 놓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겠죠. 역시 제가 여기에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전개가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플러스 Q에 의한 전개의 세기는 발산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Q 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를 살펴보면 제가 이 구간에 플러스 1쿨롱을 두고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이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와 플러스이죠.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마이너스 Q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 구간에도 플러스 1쿨롱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와 Q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이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즉 이때는 마이너스 Q에 의해서는 전기가 지금 흡수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재 마지막에 지금 점전하에 의한 전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점전하에 의한 전개. 우선 가장 첫 번째 점전하가 한 개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Q가 있고 R미터 떨어진 이 구간에서의 전개를 구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전개세기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구간에 플러스 1쿨롱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플러스끼리이기 때문에 전개세기는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점전하가 한 개일 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점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일 때, 점전하가 두 개일 때. 위에는 점전하가 한 개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플러스 Q1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곳에 플러스 Q2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 플러스 1쿨롱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쉽게 플러스 1쿨롱을 여기다가 작성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 플러스 1쿨롱을 놓았다면 지금 이 Q1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Q1에 의한 친구는 지금 서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친구를 제가 E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Q2에 의한 이 플러스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을 작성해 보면요. 전개의 세기죠. 역시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E2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점전하 두 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개의 세기, 즉 토탈을 다 계산해 보시면요. 이렇게 두 벡터의 합입니다. 우리가 벡터의 덧셈을 할 때는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두 개의 친구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고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만큼이 이 벡터의 덧셈의 결과가 됩니다. 즉, 이렇게 빨간 색깔로 그린 이 부분이 전체 이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이는 E1 플러스 E2이더라. 물론 이 두 친구들은 다 벡터적인 합입니다. 그래서 위에 벡터 표시를 찍어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고 물론 이 Q1과 플러스 1쿨롱 사이에는 당연히 이렇게 R1m만큼 떨어진 거리가 있겠고요. Q2와 플러스 1쿨롱 사이에도 이렇게 R2의 거리만큼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개세기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더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진공 중에 놓인 3마이크로쿨롱에 점전하에서 3m 되는 점의 전개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제가 전개의 세기 단위를 설명드릴 때 뉴턴 퍼 클롱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의 단위에 뉴턴 퍼 클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제와 같이 볼트 퍼 미터도 전개의 세기의 단위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은 이런 단위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 보면 플러스 3 마이크로 클롱입니다. 즉 플러스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클롱의 점전하가 있어요. 점전하에서 3m 되는 점에서의 여기가 이렇게 3m 되는 점에서의 전개는 어떻게 되는가? 즉 이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묻고 있죠. 우리가 이때는 이 점에 플러스 1클롱, 즉 단위 양전하를 놓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전하가 받는 힘의 크기가 곧 전개의 세기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이므로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힘은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때 이 친구가 2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을 작성해 볼게요. 2는 우리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제곱분의 Q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R도 주어졌고 Q도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는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은 3m, 즉 3의 제곱, Q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 주시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9죠. 그래서 여기가 9 이렇게 약분이 되고 10의 9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은 이렇게 사라져서 10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남는 결과는 3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요. 정리하면 3000이 되겠습니다. 즉 3000,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까지 이쁘게 작성해 주시면 볼트 퍼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2번입니다. 전개의 세기가 2인 균일한 전개 내에 있는 전자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기 보시면 이 힘의 크기와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의 공식을 보면 F는 Q2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때 이 Q는 전하량이 되는데 지금 전자가 받는 힘의 크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Q는 전자의 전하량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기를 보시면 우리가 전자의 전하량이 2라고 확실하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보기로 유출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은 2가 되는구나. 이 2를 Q 값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는 2가 되는 것이죠. 크기만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3,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어서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플러스 Q 전하인지 마이너스 Q 전하인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고려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플러스 Q 전하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Q에 의한 전개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전개 방향을 모를 때는 우리가 원하는 점에 플러스 1클롱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끼리는 서로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전개의 방향이 이렇게 발산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자는요. 크기만 따지면 전하량이 2이지만 우리가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지점에 마이너스 2, 즉 전자를 넣었을 때 두 친구의 변화를 보시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죠.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전자가 받는 힘은 이렇게 전개의 세기와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Q 전하에 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Q 전하일 때를 보시면요. 이때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역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1클롱을 둡니다. 플러스 1클롱.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흡수되는 방향으로 전개의 세기가 그려집니다. 그에 반해 여기에 마이너스 2, 즉 전자를 넣었다고 했을 때는 서로 마이너스 극성, 즉 같은 극성이므로 서로 반발하게 됩니다. 즉 전자가 받는 힘은 이렇게 전개의 세기와 반대 방향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떠한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개의 세기와 반대 방향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크기는 2이고 전개와 반대 방향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